지금부터 포럼 휴메이트 웰컴 투 수업을 제안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발표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게임의 기본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의 기본 플랫폼은 PC가 기본 플랫폼이 되겠고요. 장르는 오픈월드 서바이벌 액션 FP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임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싱글 기반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고 두고 있지만 이제 멀티플레이도 이제 개발 도중에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한번 이제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요. 또 이 게임의 주요 타겟층은 FPS, 특히 스팀 유저이면서 FPS인 유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게임의 주요 특징은 세기말을 배경으로 하는 가상의 서울 탐험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또 이 게임은 이제 코업 게이머들의 도전적인 난이도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캐주얼한 위에 도전적인 난이도가 위에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게임이 되겠고, FPS 특유의 긴장감과 RPG 탐험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합치는 게 이 게임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기말 컨셉의 장비와 몬스터, 세계관 탐험한다는 게 이 게임의 가장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게임의 이제 기획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획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게임은 RPG 요소의 캐릭터 성장, 모험, 탐험, 그리고 많은 컨텐츠와 FPS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 몰입감, 그리고 캐주얼성과 리얼리즘 요소를 이렇게 서로 적절하게 합쳐서 많은 컨텐츠와 높은 난이도, 도전적인 난이도로 게임을 오랫동안 즐기고 싶은 하드코어 게이머들을 겨냥해서 이 게임을 겨냥한다는 게 이 게임의 핵심 기획 의도입니다. 이제 그 하드코어 게이머들은 대부분 그 높은 성취 욕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원하고 게임을 오랫동안 잡고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PG 요소와 FPS를 이제 적절히 이제 배합을 해서 이제 게임을 적절히 만들어 나가는 게 이 게임의 주요 기획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시장 분석에 먼저 들어가 보자면은 이제 이 게임의 시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게임의 장르인 액션 FPS 장르의 전체적인 규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액션 FPS의 장르의 두 대표 타이틀인 콜 오브 듀티와 배틀필드만 보더라도 2016년까지 이제 약 3억 장, 두 타이틀 합치면 약 3억 장이 팔렸으며, 이토록 이 두 타이틀만 봐도 아시겠지만 액션 FPS 장르는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또는 모든 게임 장르를 통틀어서 굉장히 유저층이 많은 확고한 유저층이 분포한 메이저 장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팀에서 이제 액션 FPS 유저 현황을 보자면, 스팀의 인기게임 목록 2016년 기준으로 인기게임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 중에서 약 4개 게임 액션 FPS 순위 정도로 굉장히 스팀 플랫폼 자체에서도 액션 FPS 유저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꾸준히 1위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꾸준히 2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는 전 세계적으로 700만에서 800만이 분포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쯤이면 1,000만이 이제 아마 유저가 돌파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액션 FPS 유저는 전 세계적으로 또는 장르나 모든 장르와 또는 타이틀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은 하드코어 게이머층들을 이제 타겟으로 만드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전 세계 주요 타겟층 스팀 유저와 액션 FPS 유저, 또 코어 게이머 20대 이상의 성인을 이제 주요 타겟층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 스팀 이용자 수를 보시면은 약 1억 2천 정도로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스팀 순위권에서 100위권에 드는 100위에서 19위 정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스팀 유저 수가 어느 정도 많고 굉장히 많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스팀 유저들의 또 분포 성향을 보자면은 이제 라이트 캐주얼 게이머와 하드코어 게이머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스팀 유저의 성향을 보시자면은 스팀 유저 1위 순위인 미국을 보자면 유저 한 명당 보유 게임 수는 약 평균적으로 약 40개에 달하면서 일주일에 약 12시간, 주말 정도, 이틀간은 약 12시간을 게임 플레이를 한다고 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스팀 유저의 성향은 하드코어 게이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도 유저 명당 게임 평균 보유 수는 20개에 달하면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플레이한 게 아니라 주말 동안 약 이틀 동안 8시간 30분의 게임 플레이 타임을 가진다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스팀 유저의 대부분은 캐주얼보다는 코어 게이머 성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팀에서 코어 게이머들 자극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다면 굉장히 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의 이제 경쟁자 분석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게임과 컨셉과 이제 게임 플레이 타입이 굉장히 비슷한 게임 중에 폴아웃4라는 게임인데 폴아웃은 이제 이게 제가 만들려는 게임과 마찬가지로 액션 FPS면서 TPS 시점으로도 변환이 가능하고 또 유사점은 둘 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테마의 생존 탐험 FPS이며 RPG 요소가 적절히 결합된 이제 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아웃4도 제가 만들려는 게임과 마찬가지로 각종 스킬이나 캐릭터, 성장 요소, 무기, 개조 커스터마이징 요소 등 굉장히 많은 RPG 요소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게 유사점인데요. 이 게임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이 게임과 다를 수 있는 점은 폴아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팀펑크적이고 근미래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고 현실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뭔가 많이 다른 그런 식의 포스트 아포칼립스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현실 테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현실 테마의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되겠으며 거기에 맞는 테마와 무기와 장소가 등장한다는 것이 이 폴아웃과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폴아웃 같은 경우 굉장히 미래 무기, 레이저가 나온다든지 광선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이지만 저는 이제 철저히 실존 무기, 화약 무기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전투 방식 그런 식이 이제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폴아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RPG 요소가 강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캐릭터들은 끝에는 강해지기 마련이어서 나중에 학살 게임으로 변한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제 게임은 이제 몬스터는 캐릭터의 성장과 거의 관계없이 굉장히 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전투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그런 약간 미묘하지만 큰 차이점을 둔다는 게 저의 이제 가장 큰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료화 정책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유료화 정책은 크게 소규모 DLC와 대형 DLC 또 본판 판매 외에 이렇게 두 개의 DLC 정책으로 크게 밀고 나갈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소규모 DLC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의 모델이나 스킨, 전체적으로 게임 내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잘한 이제 스킨 같은 것들 판매해서 소규모 DLC, 꾸준한 소규모 수익을 꾸준한 과금 요소를 이제 부여할 생각이고요. 대형 DLC 같은 경우는 확장팩 개념인데 신규 지역이나 신규 무기, 신규 캐릭터 등 대규모 컨텐츠가 추가되는 게 이 DLC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게임의 본판에서는 서울 지역만 다루는데 DLC에서는 인천 지역을 다룬다거나 의정부 지역을 다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형 DLC를 판매해서 본판 가격의 절반에서 40% 가격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유료화 정책을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마케팅 전략의 첫 번째는 스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굉장히 여러 유저들에게 뻗어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스팀에 있는 이제 세일 정책이나 예약 구매자 정책을 이제 활용을 해서 단기간 또는 장기간으로 이제 수익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미니 드라마 시네마틱 트레일러라고 해서 기존의 게임 플레이를 만들 때 인게임 엔진이 아니라 실제 이제 배우들을 사용해서 이 게임에 있는 세계관들을 바탕으로 약간의 소규모 드라마를 만드는 형식으로 이제 유저들의 흥미를 자극할 생각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 게이머들을 섭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게임 BJ들을 섭외를 해서 이 게임들을 이제 유저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들 스스로가 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게임에 대해 토론을 하고 유저들 스스로의 자생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기획 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제안서, 메인 기획서, 세부 기획서, 최종 검토 및 완성으로 약 1년 정도 걸릴 것을 예상하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아직 적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1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기획 일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게임을 본격적으로 게임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시나리오는 운석에 있는 어떤 희귀자원이 분포한 운석이 떨어짐으로 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변동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세계는 황폐화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틀입니다. 이 게임은 어쨌든 이제 운석 충돌과 제3차 세계대전을 두 가지 클리셰들을 적절히 합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는데요. 네, 이 게임의 시나리오는 전체적으로 이제 메인 퀘스트 흐름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겠고 분기에 따라서 엔딩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메인 퀘스트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주변의 사이드 퀘스트 캐릭터들이 얼마든지 유저들이 얼마나 이제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이 메인 퀘스트나 사이드 퀘스트뿐만이 아니라 리플레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복 사이드 퀘스트를 넣어서 리플레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도 한번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 게임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이 게임 구성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자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 지형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각각의 랜드마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랜드마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벨 디자인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울의 지형이나 건물들 반영해서 뭐 유명 빌딩이나 건물들을 바탕으로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황폐하든 자신들이 이전에 지금 멀쩡한 건물인데 여기 게임에서는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 레벨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기본 게임 인터페이스는 전체적으로 FPS의 룰을 따라가고요.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1인칭으로 시점이 진행되되 이제 특징은 크로스웨어가 없고 체력이나 잔탄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몰입감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시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유저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배려는 이런 레이더 같은 경우는 표시해주고 퀘스트 마커 정도는 쓸 수 있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게 리얼함과 몰입감과 전체적으로 FPS의 캐주얼성을 이제 동시에 추구하는 게 이 FPS 요소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제 캐릭터는 이제 지향 사격으로는 적을 쉽게 죽이지 못하지만 정조준 사격으로는 적을 쉽게 죽일 수 있고 또 하지만 이제 체력 시스템 같은 경우 너무 깐깐하면 플레이에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동 체력 회복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뭐 또 예를 들면 기타 요소로는 방독면이나 보글, 야시경 등을 쓰게 되면 캐릭터 시에게 저절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적절한 리얼리즘과 캐주얼성의 적절한 조화가 이 게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인터페이스 중에 RPG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RPG 요소는 인벤토리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고 뭐 보통 RPG처럼 주무기도 장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고무장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허기도나 피로도 시스템이 이제 추가된다는 것이 다른 RPG 요소와는 약간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RPG 요소인 만큼 이제 당연히 스킬 트리 창이 존재를 하겠고요. 스킬 트리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3개 스킬이 존재를 하게 되고 캐릭터들은 이제 각각의 항목에 맞는 행동을 하면 이제 능력치가 경험치가 올라가는 시스템의 스킬 트리를 이제 경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 관리창도 있습니다. 타 RPG처럼 무기 관리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숙련도와 내구도도 있고 또 무기에 대한 특수 능력, 무기마다 레벨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RPG 요소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특징으로는 오픈월드와 샌드박스 요소라는 이제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게임은 이제 기구하고 낮밤 요소가 존재하고 낮에는 이제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되 밤에는 이제 좀 위험한 몬스터가 나타나고 더 많은 이제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든가 하는 이제 적절한 리스크가 큰 만큼 오는 것도 클 수 있도록 이제 밤에는 그런 식으로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되고 기후 요소도 이제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지옥이 되어버린 서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서울의 랜드마크나 지하철 노선들을 제한해서 캐릭터들이 그곳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있겠고 또 돌발 퀘스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재미없으니까 어쩌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쪽지를 주우면 돌발 퀘스트가 발생하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샌드박스 요소도 한번 넣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특징은 랜덤 인카운터, 랜덤 이벤트 발생이 있겠는데요. 그냥 캐릭터가 마냥 돌아다니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이상기명상이 갑자기 발생해서 그 변수가 창출되는 겁니다. 플레이어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이템을 더 쓴다든지 체력을 더 많이 데미지를 많이 입는다든지 하는 이제 변수 요소가 이제 도입이 됨으로써 플레이어는 끊임없이 이 게임을 하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 랜덤 인카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특징 중 가장 큰 부분 역시 몬스터 약점 시스템이죠. 몬스터 약점은 기존의 게임처럼 그냥 무작정 데미지가 높은 이제 식으로 몬스터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몬스터의 약점을 공략하지 않으면 쉽게 죽일 수 없고 또 비효율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게끔 그런 식으로 까다롭게 전투 시스템을 짤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뭐 이 거미 같은 경우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기존 총알로는 이제 돌파하기가 어렵지만 뭐 불빛이나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있으면 이 거미들을 쫓아낼 수 있고 쉽게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끔 플레이어로 하여금 단순히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이 약점을 공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몬스터 약점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게임의 특징은 소음 메커니즘이 도입이 돼서 뭐 메탈 기어 솔리드는 이 기존의 장인 게임 액션을 보면은 소음에 따라서 적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도 이 게임에 집어넣어서 플레이어가 전투에 따라 이제 자유도를 이제 얻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상황 판단에서 총격을 할지 아니면 그냥 몰래 지나가거나 암살을 할지 등의 이런 식으로 큰 전투 방식이 이제 플레이어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소음 메커니즘도 한번 넣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탄도 시스템이라고 해서 탄착 속도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거리에 따라 탄착 속도가 이렇게 뭐 1km면 1초에 한다든지 500m면 0.5초에 도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리에 따른 이제 탄착 속도가 다른 점도 재현을 해서 좀 약간의 리얼리즘 요소를 넣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